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비교하면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고기압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그렇죠? 높은 곳이고요. 반면에 저기압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요. 해서 기압이 높은 곳, 낮은 곳 기압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바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고기압에서의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반면에 저기압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저기압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중심부에서는요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 상승과 더불어서 단열 팽창 온도하강과 함께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겨요. 그러면 저기압은 어떤 날씨를 볼까요? 구름이 생기면서 날씨가 흐리겠죠? 눈, 비를 예상할 수 있겠죠. 반면에 고기압 같은 경우는요. 저기압이 상승기류라면 고기압은 하강기류와 더불어 단열 압축 날씨가 맑게 나타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것은요. 온대 저기압이었습니다. 온대 저기압이란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이 주로 특징이었고요. 이러한 온대 저기압은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죠. 누구의 영향이었나요? 그렇죠.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었죠. 열심히 대답 잘 하셨죠? 오늘의 복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세 번째 챕터 매일 변하는 날씨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계절별 일기도를 해석할 수 있고요. 결국에 날씨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학습 목표 확인할게요. 짠! 네, 그러면 일기도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기도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일정한 시각의 날씨 상태를 지도 위에다가 일기 기호나 숫자 등으로 나타낸 것을 일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의 일기도를 통하여 계절별 일기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음에 일기도를 보면서 계절별 일기도에서 저기압의 위치가 어디인지, 고기압의 위치가 어떤지, 전선의 위치는 어떤지 해서 일기도를 볼 때요. 세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저기압, 고기압, 전선의 위치요. 해서 계절별로 어떤 기단이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저기압과 고기압의 배치를 근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계절별 날씨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일기도에서 스타트! 짠!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일기도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위에 일정한 시각에서의 날씨를 일기 기호나 숫자 등을 이용해서 나타낸 일기도들이에요. 해서 지금 다음 일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가운데 왼쪽 위에 첫 번째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기도 안에 저기압과 고기압의 중심 부분을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합니다. 해서 각각 일기도 안에 고기압은 파란색으로 표시해서요. 네, 고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고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고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고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해 놨어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압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저기압의 각각의 중심 부분에다가 다른 색깔로 지금 표시를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한눈에 보이도록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색깔을 달리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표시한 가운데 이 기압 배치를 우리가 지금 계절별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여름 먼저 볼게요. 여름
여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기압이 북태평양 있는 쪽에 남쪽에 고기압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이 대륙 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겠죠? 그러면 바다에, 북태평양 바다에 습하고 온도 높은 공기가 갈 겁니다. 이해하세요? 해서 남동 계절풍도 불 거고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덥고 습하고 온도가 높겠죠. 여름의 날씨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여름 날씨의 일기도를 봐주시면은요. 중심 부근에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지금 전선이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무슨 전선인가요?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한랭전선과 위쪽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는 온난전선이 서로 맞닿아 있죠. 세력이 비슷해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이거 무슨 전선이죠? 정체전선. 다른 말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동서로 넓게 퍼진 구름을 형성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장마전선이기도 해요. 해서 만약에 여름이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고기압의 위치가 지금 남쪽에 있구나, 북태평양에 있구나, 북태평양 기단을 끌고 오면서 남동 계절풍이 불면서 덥고 습한 바람이 이동해 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중심부를 보아하니 정체전선이 있구나, 여름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름의 대표적인 기압 배치는요. 남, 고, 북, 저.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북쪽에 저기압이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바로 밑에 겨울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겨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기압이 대륙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지금 고기압은요. 저위도보다는 고위도 쪽에 있어요. 그러면 고위도 지역은 온도가 낮죠.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면서 대륙 쪽에 있습니다. 공기는 건조할 거예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시베리아 기단을 끌고 올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 북서 계절풍을 끌고 올 거고요. 해서 우리 겨울철의 대표적인 기압 배치는요.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 해서 서고동저. 아까 여름은요. 남고북저. 겨울은요. 서고동저. 기압 배치를 통해서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지금 봄과 가을이 나와 있는데요.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고기압과 저기압들의 배치들이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해서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과 저기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날씨가 다소 변덕스러울 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이 봄 가을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일기도를 통해서 일기도 안에서 기압 배치, 고기압과 저기압의 배치에 의해서 계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은요. 남고 북저. 겨울은요. 서고 동저. 봄 가을은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각 계절별로 기압과 전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온대저기압이 보여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동반된 온대저기압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날씨가 자주 변하는 것이 봄 날씨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 여름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남고 북저 해서요. 지금요. 해양 쪽 북태평양 위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과 북태평양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그 다음에 습한 날씨 특징이 나타날 거고요. 남동 계절풍과 함께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여름 날씨였고요. 가을 같은 경우는요, 봄하고 비슷해요. 온대저기압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그다음 가을 같은 경우는 주로 온대저기압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어떨까요? 날씨는 맑아요. 이게 가을 날씨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을 같은 경우는 천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데요.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만큼 날씨가 맑은 거 고기압들이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생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압 배치를 뭐라고 했나요? 서고 동저 해서 대륙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어요. 건조한 그다음에 고위도 쪽에 있는 고기압이 이동해 옵니다.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 와서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를 보일 거고요. 우리나라 북서풍의 영향과 더불어서 시베리아 기단이 함께 오는 그러한 날씨의 특징을 보이게 될 거예요. 해서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 해석이었습니다. 짠! 네, 그럼 우리나라 봄부터 우리 스타트해서 계절별 날씨 정리할게요. 봄,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대륙에서 바람이 이동해 올 겁니다. 첫 번째, 건조할 거고요. 두 번째, 이동성,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자주 변할 거고요. 봄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이제 봄이 됐어요.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추운 잠깐의 한파가 찾아옵니다.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게 봄 날씨의 특징이죠. 이해하셨나요? 건조하다,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으로 날씨가 변덕스럽다, 황사와 꽃샘추위를 볼 수 있다. 이게 봄 날씨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 여름이에요. 두 번째 계절 여름 같은 경우는요. 초여름에는요, 장마전선, 오호츠크해와 더불어서 많은 비가 내릴 거고요. 특히 한여름은요, 북태평양 기단으로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밤에 평균 기온 25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열대야를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기압 배치는요. 남고 북저, 남쪽이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북쪽에 저기압이 형성돼서 남동 계절풍이 함께 불어올 거고요. 여름, 초여, 가을에는요. 태풍도 지나가게 됩니다. 여름 계절도 오케이.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요. 북태평양 한여름에 무더위를 제공했던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줬죠. 이동성 고기압 해서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늦가을로 점점점 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첫 서리가 내리겠죠. 이것이 가을 날씨의 특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겨울 계절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는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거고요.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날씨는 더욱더 추워질 거고요. 기압 배치를 보면은요. 짠! 서고 동저에서 북서계절풍이 불어올 겁니다. 그 다음 굉장히 무서운 추위, 한파가 올 거고요. 폭설이 내릴 거고요. 해서 우리나라는요. 중위도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했던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요. 지구온난화, 그 다음 기상이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점점 뚜렷하지는 않죠. 해서요. 지금 봄, 가을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는데요. 그런 특징을 뚜렷하게 나누는데 이제 의미가 무색해져 가고 있네요. 오늘의 학습은요. 이렇게 일기도 해석하는 방법과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 해석이 오늘 주된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봤던 봄이었고요. 우리가 지내왔던 여름이었고요. 가을이었고요. 겨울이었고요. 우리가 함께 생활했던 1년 365일을 구성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의 특징이었어요. 해서 다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학습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배운 학습 한번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일기도에서 어떤 지역이 날씨가 맑았나요? 저기압, 고기압. 하나, 둘, 셋. 그렇죠. 고기압이 있는 지역은 날씨가 맑았고요. 반면에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렸던 곳은 저기압, 고기압. 하나, 둘, 셋. 그렇죠. 저기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고기압은 날씨가 맑았고요. 저기압은 날씨가 흐리고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패스.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저기압의 중심부는요.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곳이었겠죠.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면서 그 불어 들어온 모든 공기들이요. 네, 올라가겠죠. 중심부에는요. 상승 기류가 생길 거고요. 고기압은 반대입니다.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두 번째도 패스. 네, 스스로 확인하기 세 번째입니다. 온대 저기압이 지내고 있는 어느 지역의 현재 날씨는 맑아요. 그리고 따뜻하다고 할 때 이 지역의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온대 저기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위도 지역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이동하더라. 그런데 현재는 날씨가 맑고 따뜻하대요. 날씨가 맑아요? 원래 온대저기압은 비가 와야 되는데 현재 날씨가 맑다는 얘기는요. 어떤 전선 하나가 지나갔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맑으면서 따뜻하답니다. 그럼 뭐는 지나간 걸까요? 그렇죠. 온난전선은 지나갔죠. 그러면 온대저기압에서 볼 수 있는 한랭과 온난전선이 함께 수반하는 온대저기압은요. 온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다가올까요? 그렇죠. 한랭전선이 다가오겠죠. 그럼 날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상. 네,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은요. 한랭전선의 특징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가. 기울기 급해요.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에서 수직 안에 있는 구름에 있는 물방울들이 합쳐집니다. 굵은 물방울, 소나기가 좁은 구역에 단시간 내리겠죠. 그렇죠? 따라서 소나기가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은 낮아져서 추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쉽죠? 모두 다 열심히 대답하고 문제 푸는데 참여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네, 해서요 우리는요 지금요 2단원 기권과 날씨에서 세 번째 기압과 날씨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총정리까지 마무리하면서 2단원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어지는 학습은요. 우리가 지금 기권과 날씨 세 번째 중단원 기압과 날씨에서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기 교과서 93쪽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 챕터 기압과 바람. 네, 첫 번째입니다.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답니다. 이거 뭐였죠? 공기가 여기 선생님 문제 한번 낼게요. 공기 무게 있다 없다? 공기 무게 있었습니다. 풍선에 바람 넣고 터뜨리면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무게를 갖고 있는 이 아이가 꾹꾹 누르는 힘, 공기의 힘,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 기억, 이응. 그렇죠. 기압이라고 하고요. 이때 기압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된대요. 기압차를 느끼게 되면 기압, 공기가 많은 곳에서 기압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 공기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면 그 이동이 뭐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람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해서 바람의 발생 원리입니다. 우리 지표면의 가열에 의해서 지금 뜨거워져요. 그러면 다소 가열된 지표면의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이 지표 바로 위에 공기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럼 기압이 감소한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쪽은 고기압이 되겠죠.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네. 첫 번째 스스로 정리하기 패스.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네,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기온이나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낮아요, 습도, 건조해요, 습해요. 해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두 글자, 기억, 디귿. 그렇죠. 기단이라고 불러서요.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대표적으로 기단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봄, 가을은요. 공기의 특징이 다소 따뜻할 거고요. 건조합니다. 그럼 대륙 쪽에 있을 거고요. 저위도 쪽에 있을 거고요. 여기 뭐에 해당할까요? 봄, 가을 양쪽 다 영향을 주는 기단. 그렇죠. 양지간 기단이고요.
오호츠크해 기단은 말 그대로 오호츠크해를 지나옵니다. 커다란 오호츠크해 바다를 지나오기 때문에 다소 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단이요. 고위도 쪽에 있어요. 그러면 다소 차가우면서 습해요.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 여름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이랍니다. 태평양 커다란 바다를 지나옵니다. 굉장히 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우리나라 중위도에 비하여 아래 저위도에서 오니까는요. 온도는 높을 거예요. 북태평양 기단,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단 4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한 공기덩어리들이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들이 만났습니다.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생성된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이뤄서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을 우리는 두 글자 전선이라고 하는데 전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가지 나와 있네요. 한랭전선이요. 찰 한자에 차가울 냉자예요. 주체는 차가운 공기입니다. 하여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을 파고 들어가면서 둘이 만난 경계면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해서 따뜻한 공기를 마구마구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저군형 구름 안에서 물방울들이 합쳐집니다. 네, 굵은 소나기성 비가 좁은 지역에 단시간 내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요. 뒷면에 그러한 날씨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 2번째는요. 그림 한번 볼게요. 따뜻한 공기가 주체예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기단 따뜻하고 차가운 공기덩어리들이 만났는데 둘이 이루는 경계면이 지금 완만해요. 타고 올라가면서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발달하는 층운형 구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넓게 퍼진 층운형 구름 안에 물방울들이 약한 이슬비로 약한 비로 내리면서 장시간 동안의 넓은 구에 걸쳐서 비가 내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온난전선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세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럼 3번째 전선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이러한 두 전선에 있는 가운데 누가 더 이동 속도가 빨랐나요?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빨랐죠? 그러면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겹치게 되면서 나타나는 전선은 배색전선이요. 그 다음 두 전선이 만났을 때 세력이 비슷하여 어느 쪽으로 이동 안 했을 때 정체전선이요. 해서 우리 기단과 전선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예요. 기압과 날씨 변화. 네, 일단 저기압, 고기압 정리해 볼게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이겠죠?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고기압이겠죠? 네, 해서요. 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기압이 낮아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중심부에는 상승 기류, 상승으로 인하여 단열, 팽창, 구름이 생기니까 날씨는 흐리거나 눈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예상하는 거고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 같은 경우는요. 중심부의 기류가 하강 기류예요. 날씨가 맑아요. 해서 저기압, 고기압 비교했고요. 우리나라 계절 일기도를 보고 해석하는데요. 이때 기압 배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압 배치를 확인해 봤을 때 남고 북쪽,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그럼 남쪽의 바람, 남쪽에 커다란 바다, 북태평양에 있네요. 북태평양 기단을 끌고 오려면 어느 계절일까요? 그렇죠. 여름이겠죠. 서고동절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쪽이 고기압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 북서계절풍을 끌고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압 배치에 따라서 우리나라 계절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네, OX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계 기억나세요? 수은 기둥은 76cm에서 멈췄고요. 1기압이라고 하면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이다. 하나, 둘, 셋. 그렇죠. 5라고 대답했겠죠.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네, 지표에서 높이 올라가면 지구랑 멀어집니다.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네, 5. 기압의 차이가 클수록 바람 세기는 풍속이 빨라진다. 기압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간격이 좁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을 서로서로 빨리 캐치하게 됩니다. 그럼 공기 이동에 의하여 풍속은 빨라지겠죠? 5. 그 다음 해안에서 낮에는요. 주로 무슨 풍이 불었나요? 정리합시다. 네, 해안가에서는요. 낮에 햇빛 쨍쨍 누가 먼저 뜨거워질까요? 모래와 바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모래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그럼 모래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해요. 모래 위에는요, 공기가 다소 적겠죠. 그럼 모래 위에는 저기압. 그에 반하여 바다 쪽은요, 모래보다는 고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바람은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띠리리 X가 되겠네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기역 이름은 뭘까요? 기역과 리을은요, 고위도에 있어요. 온도는 낮을 거고요. 대륙에 있어요. 건조할 거고요. 바다 위에 있어요. 습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온도가 다소 높겠죠. 근데 여기 대륙에 있어요. 건조하고요. 북태평양 지나와요. 습할 거고요. 기역은 이름 뭐였나요? 시베리아 기단. 니은은 이름 뭐였나요? 양쯔강 기단. 디귿은요? 북태평양 기단. 리을은요? 오호츠크의 기단이요. 그렇다면 문제는요, 여름에 무덥고 습한 날씨에, 그럼 무더워 온도가 높으니까 아래쪽일 거고요. 습하다는 얘기는 어디를 지나와야 될까요? 커다란 바다를 지나와야 되겠죠? 해서 정답은 디귿. 그의 이름은 뭐였죠? 북태평양 기단. 요건 어느 계절이었을까요? 기억. 시베리아 기단. 두 글자. 겨울이었고요. 그 다음 리은은 양쯔강 기단은 양쪽 다 영향을 줍니다. 어느 계절이었나요? 봄과 가을이요. 잘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절과 날씨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기억, 봄이에요. 모래바람, 양쯔강 기단 때문에 중국의 모래바람, 황사 올 수 있겠죠.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해져야 되는데요. 추위를 느끼는 꽃샘 추위 오겠네요. 기억은 맞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 여름 굉장히 무더운 폭염과 더불어 한밤중에도 25도씨 이상의 온도를 나타내는 열대야를 경험하게 된다. 맞나요? 그 다음 가을 한파 있어요? 한파는 굉장히 추운 걸 의미합니다. 겨울일 거고요. 폭설 겨울일 거고요. 태풍과 장마는 언제일까요? 여름 정도요? 그럼 맞는 답은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었습니다. 네, 문제 모두 이해하셨죠? 그럼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네, 오늘 학습에 대한 학습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다음 기준에 따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챕터 기압하고 바람.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기단과 전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압과 날씨 변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해서요. 2단원 기권과 날씨에 있는 중단원 3개의 모든 학습이 다 끝났고요. 아마도 2단원이 여러분 서술행 수행평가의 시험 범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최대한 준 족보 서술형평가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니까 조금만 더 분발해서 많이 외워주시고요. 서술형 수행평가 만점 받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4단원 자극과 반응에 있는 첫 번째 중단원 감각기관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우리 감각기관 눈부터 스타트합니다. 눈일까요? 눈일까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아니고요. 사람의 눈부터 스타트할게요. 눈에 관한 모든 것 한번 공부해 봅시다. 기대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